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 회원관리팀입니다. 오늘은 2018년 3월 16일입니다. 네, 오늘 이번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 오늘 문의 전화가 많으셔가지고 사실 방송 촬영이 좀 늦어졌습니다. 예. 오늘 설명드릴 차례는 6가지 유형에 대해서 조금 샅샅이 알아보고 짚어 넘어가 보도록 한다고 말씀드렸죠. 10번째 설명드릴 그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내 주식의 6가지 유형, 그 유형에서 구별하는 특징들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형 중에서 저성장주, 그리고 대형 우량주, 고성장주, 경기순환주, 그리고 회생주, 자산주, 저성장주는 성숙한 대기업 주식으로서 대체로 GNP보다 약간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 저성장주가 처음부터 저성장주였던 것은 아니었겠죠. 처음에는 고성장주였으나 성장할 만큼 너무 많이 성장을 해서 그동안 너무 열심히 달려오느라 지쳐서 주춤한 탓에 저성장주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업종이 전반적인 침체기에 빠지면 여기에 속한 기업 또한 대부분 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저성장주는 전기설비업체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쭉 하는데요. 일단은 소개를 해드리자면, 전기설비업체는 1950년대와 60년대 초만 해도 GNP보다 2배 빠르게 성장했던 고성장주였다. 이 회사들은 모두 성공적인 기업이었고 훌륭한 가치가 있는 주식이었다. 사람들은 중앙 냉방 장치를 설치했고 대형 냉장고와 냉동고를 구입했으며 전기료도 더 많이 부담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전기 소비는 고성장 업종이 되었다. 미국 남부에서 동서로 뻗는 온난지대를 가리키는 선벨트 지역에 위치한 주요 설비 업체는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사세를 확장했다. 1970년대 전력 요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은 전기를 절약하게 되었고 설비기업도 탄력을 상실했다 라고 하면서 고성장주였다가 이제 나중에 저성장주로 가는 그런 과정 중에서 전기설비업체를 예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 시장의 사례였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머지않아 모든 고성장 업종은 저성장 업종으로 바뀌고 수많은 분석가와 예언자들은 바보 취급을 당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 만사가 언제나 그대로 이어질 것처럼 믿는 경향이 있지만 모든 일은 필연적으로 바뀌는 법이다. 이 말만 대입해 본다면 사실 내 자식에게 물려줄 주식은 없을 수가 있겠죠. 알루미늄도 철도도 자동차 철강 산업, 그 이후에 화학 전기 설비 컴퓨터 산업, 이런 식으로 순서가 쭉 고성장주였던 그런 산업에 대한 순서가 쭉 이어졌었는데, 나중에 다시 더 설명하겠지만 기업들은 사업 확장에 자금을 투입할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배당을 인심 좋게 지급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해서, 이 저성장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배당이 좀 높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서 추측을 할 수 있겠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 포트폴리오에는 이런 입장에서 저성장주의 배당이 높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고, 내 포트폴리오의 2에서 4% 수준으로 성장하는 저성장주가 많지 않다. 이거는 이제 피터 린치의 포트폴리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빨리 성장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주가도 빨리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익 성장이 곧 회사를 살찌우는 것이라면 저성장주에 투자해서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대형 우량주의
계속 그냥 보유하는 그런 주식 매매에 대해서는 사실 좀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두 번째는 대형 우량주입니다. 이런 뉘앙스가 좀 비슷하죠. 저성장주, 대형 우량주.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이 부분을 어떤 중간 성장주로 보는 겁니다. 중형 성장주.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코카콜라. 예, 예를 들었었죠. 이 회사에서는 이 책에서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 거대한 기업들은 민첩하게 상승하진 않지만 저성장주보다는 빠르게 성장한다. 이제 대형 우량주에 투자하면은 연 한 10%에서 12% 정도의 수익 성장을 기대하는 그런 과정으로 설명을 합니다. 저성장주에서는 한 GNP보다 조금 빠르면 한 3에서 5% 정도를 바라볼 수 있겠죠. 이런 수익률의 기대감에 대한 차이가 나는 것이고, 실제로 누군가가 대형 우량주에 투자해서 2배나 3배의 수익을 거둬 들었다고, 한 2배에서 3배 수익이 났다, 이렇게 자랑을 한다면 그 주식을 얼마나 보유했는지, 얼마나 길게 보유했는지 보유 기간을 물어봐야 된다. 위험을 무릅쓰고 장기간 보유해도 아무 이득을 얻지 못할 때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쓸데없이 모험을 한 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사례가 있는 게 있는데, 켈로그 누구나 아시죠? 켈로그 회사, 콤프로스트. 이게 이제 회사가 대형 우량주에 속하는 부분이 있는데 30년 동안 악화된 분기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분기별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는. 켈로그가 불황에서도 살아남는 것은 사실 우연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아무리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도 콘프레이크만은 계속 먹는다. 대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면 여행을 안 가고 자동차를 안 사고 옷과 비싼 장식품을 안 사고 이런 것을 줄이죠. 식당에서 바닥까지 요리만큼 뭐 이렇게 고퀄리티의 어떤 요식을 하지 않고, 외식을 하지 않고, 하지만 오히려 콘프레이크만큼은 평소처럼 먹고 오히려 비싼 음식을 안 먹는 대신 더 많이 콘프레이크를 사는 것일지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불황일 때 줄이지 않는 경비가 또 있는 것인데, 이제 바로 또 애완견 사료다. 미국 시장에서 렐스런 퓨리 뭐 이런 회사들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가 좋지 않아지면서 다시 또 좋아지면서 공략해야 되는 어떤 그런 주식들에 대한 패턴들도 달라지고, 그런 예로서 하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성장주는 피터 린치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군으로 연 20에서 25%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는 작고 적극적인 신생 기업이다. 현명하게 선택할 경우에는 고성장주에서는 10루타 내지 40루타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 심지어 200루타가 되는 경우도 있다. 포트폴리오의 규모가 작을 때는 고성장주 한두 개만 적중해도 크게 성공할 수 있다. 고성장주가 꼭 고성장 업종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주로 나오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뜻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사실 나는 고성장주를 고성장 업종에서 발굴하지 않았다. 저성장 업종에서도 확장할 여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고성장주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맥주는 저성장 업종이죠. 그런데 엔하이저부시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경쟁 브랜드의 고객을 끌어모으는 전략을 사용해서 구사해서 빠르게 성장했다. 성장률이 연 2%에 불과한 호텔 업종. 여기서도 메리어트 누구나 아시죠? 메리어트는 지난 10년 동안 시장 점유율을 확장하며 연 20%씩 성장할 수 있었다. 패스트푸드 업종인 타코벨, 할인 업종인 월마트,
할인점 업종인 월마트, 의류 소매 업종인 갭 모두 이러한 전략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가파른 성장을 이룬 기업들은 한 지역에서 성공 요령을 터득한 다음에 이 성공 공식을 이 몰에서 저 몰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복제해서 확산시켜 나갔다. 신규 시장으로 진출할 때마다 이 기업들의 수익은 경이적인 수준으로 증가했고, 이에 따라 주가 또한 현기증이 날 정도로 치솟았다. 하지만 고성장주의 위험성이 높다. 특히 의욕만 앞서다가, 정말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위험성이 높다. 의욕만 앞서다가 작은 부족에 직면한 신생 기업들은 위험하다. 작은 부족을 겪는 기업에 문제가 발생하면 대개 파산법 11장에 따라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또한 월스트리트에서는 동력이 약해져 저성장주의 단계로 접어드는 고성장주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쏟아지는 매물로 인해서 주가는 내리막길을 걷는다. 전력설비회사, 특히 선벨트 지역의 회사들이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바뀐 과정은 앞에서 이미 설명했다. 1960년대에는 플라스틱이 고성장 업종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알루미늄도 그랬고, 따라서 이제 쭉 고성장이었다가 저성장으로 바뀌었던 케이스를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소형 고성장주는 자칫 사라질 위험이 있지만 대형 고성장주는 회사의 입지가 흔들리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하락할 위험이 있다. 소형 고성장주는 회사 자체가 없어질 수가 있고, 대형 고성장주는 주가가 크게 빠질 수 있다. 이런 것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일단 고성장주가 너무 크게 성장하면 소인국에 도착한 걸리버와 같은 공경에 처하게 된다. 한마디로 팔다리를 뻗을 곳이 없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성장을 지속하는 한 고성장주는 주식시장에서 여전히 최고의 종목이다. 나는 대차대조표가 건전하고 큰 수익을 보이는 고성장주를 찾는다. 여기에 숨은 투자의 비결은 이 종목이 언제 성장을 멈출 것인지, 그만한 성장에 대해 얼마만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인지 파악을 하는 것이다. 성장에 대한 숨통이 이제 마지막으로 다다를 때까지 계속 보유를 하는 것이죠. 피터 린치의 관점은. 그렇게 해서 성장을 멈추면 이제 떠나는, 그런 방법들, 그런 모습들은 사실 저희 회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실 경기 순환주와 회생주, 자산주, 이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또 할애를 하면 지루하시기 때문에 다음 시간으로 연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